네, 가짜 뉴스가 우리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나 심하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직 메시지 1600개 안 열어봤습니다. 문자 폭탄이 온 거. 그 중에 보면은 어저께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는 공산당 조직이며 내란 주동자다. 공수처와 법조계 군에 숨어있는 일부 좌파 새끼들 또한 내란 공범이다. 한밤중에 이런 문자 받으니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면 나도 잡아가보지. 뭐 등등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어제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에 관계된 욕이 한 개인이 한 20개 가까이 이렇게 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SNS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제가 보수 카톡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단체방에 여기서 발표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과 가짜 뉴스가 행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려면 이런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고발 조치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민주당 파출소 고발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 것도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해서 저도 정신적인 이런 고통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가짜 뉴스에 멍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 혼자만의 문제겠습니까? 그 카톡방에 들어있는 단체방에 있는 분들 정치적인 색깔도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 그분들도 다 병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실 카톡방, 단체방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는 가만히 자시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제가 들어있던 카톡방, 보수 카톡방 중에 누군가 그렇게 가짜뉴스를 하도 올리니까 한 분이 올렸더라고요. 이거 가짜뉴스인데 올리지 마라. 이거 법적 조치하면 너들 연금 안 나온다. 그 한마디 올렸더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올리더라고요. 그 용기 있는 분이 그걸 한 분 연금 안 나올 수 있다. 이 안에 고발을 하지 않을 할 사람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그런데 단체방에서는 사실 단체방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마녀 사냥하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21대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당해오는 분야가 그 분야인데 지금까지는 참고 참아왔지만 어떨 때는 진짜로 경기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 가짜뉴스 퇴치해야 합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군 수뇌부들은 하나같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엄 모의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시점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약 5시간 20분 전부터 국회 봉쇄작전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에서 12월 3일 17시 10분 연병장에 있는 축구 골대를 치워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전사령부 연병장에 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착륙장을 준비한 겁니다. 실제 특전사 요원들이 탑승할 UH-60 헬기 12대에 대한 출동 대기 명령은 17시 30분쯤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서울시 CCTV 안전센터망에 첫 접속을 수방사는 17시 29분에 접속을 했고 특전사는 17시 52분에 접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센터로부터 제가 이 접속한 기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17시 29분부터 접속이 됐습니다. 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CCTV 안전센터망은 약 서울시에 17만 대의 CCTV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재난 사항이라든가 훈련 때라든가 아주
통합 방위 사태 이럴 때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장비 점검이나 테스트 명목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수방사하고 이제 수방사하고 특전사에서 들여다봤는데 비상계엄 전에는 수방사 같은 경우는 142회 그 전체 142회를 들여봤습니다. 수방사뿐만 아니라 그 예하에 52사단, 56사단, 특전사는 80회 정도고요. 비상계엄 선포 기간에는 566회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12월 4일 저녁 늦게까지 수방사가 들여다봤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을 있을지를 준비하기 위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본 장소는 그다음 이것 좀 해주세요. 수방사 같은 경우는 실제 작전 수행하기 이전인 비상계엄 전에는 한남동, 이촌 일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봤고 특전사는 투입해야 되는 한남동, 노들섬은 여기 보면은 국회에서 3km 떨어진 지점 섬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헬기장 그리고 압구정동 이런 데는 특전사가 투입하려는 길목긴 이런 데도 체크했고요. 비상계엄 선포 기간에는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작전을 했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서울 전반적인 지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은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서울시와 연결된 이 CCTV망은 각 부대 사령부에 사항실, 종합사항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실무자와 작전 라인, 정보 라인이 그걸 보면서 계엄군의 이동 경로라든가 진압 작전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시간 전부터 세부적으로 이걸 모니터링을 보면서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실시간에도 저것을 보면서 사령부 내에서도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를 했다. 여기 현장에서만 지휘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후에도 12월 4일 날 계속 들여다보면서 제2 비상계엄이 혹시 있으면 준비를 했다라는 그러한 정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히려고 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산불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미국 국민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미국 LA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물론 당 차원에서 도울 것은 없는지 이재명 대표 이하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가짜뉴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12월 3일 내란의 밤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 영상을 보고 거의 70~80%는 체포당해서 어딘가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도 1분 1초라도 더 빨리 국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아내가 모는 차를 타고 국회로 달려왔던 그 밤이 생각이 납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도움으로 쿠데타는 실패했고 또 다른 광주 5.18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만 언제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날 체포 어쩌면 극단적 상황 각오하면서도 그렇게 과감하게 달려왔던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억울하게 쓰러져 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해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2차 가해에 수년간 가담했습니다. 그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한 그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폭도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았으니까요. 가짜 뉴스에 속았으니까.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은 당시 폭도로, 북한군과 연계한 폭도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경찰을 살해하고 군인을 살해하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총기를 탈취하고 무법천지를 만든 폭도들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그 사실을,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억울한 사람들 제 입으로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그게 그 진실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 항로를 바꿨습니다만,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수년간 은폐되고 그 피해자들이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섭니다.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서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그 돌아가신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무슨 몇 명을 죽였느니, 무슨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 땡땡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걸 아직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방치합니까? 그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나쁩니다.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5.3% 떨어졌는데, 이게 러시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오른쪽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제는 안정성 속에 성장합니다. 상황이 나쁘더라도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으면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아도 미래가 불안정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집니다. 이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행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두 번째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핵심이 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 상설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즉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왜 방치합니까?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휘 받는 조직 아닙니까? 공범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경제,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이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금 현재 제일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쓸데없이 국회에 여야가 합의를 하려는 등 그런 월권적, 위헌적 행위 그만하시고 말입니다. 공직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더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지켜야 될 법질서를 파괴하고 해야 될 일을 방치하고 정치에 개입해서 무슨 아무거나 거부권 행사나 하고 헌법재판관은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의 명성을 촉구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